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우입니다. 3월 11일 오늘도 저랑 같이 가시죠. 행정법입니다. 자, 25년 소방관문 문제고요. 사인의 공법행위. 자, 요즘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좀 뜸하다 싶었는데 문제가 아주 잘 나왔어요. 잘 살펴보고 오늘도 저랑 같이 하루에 10분 투자하시죠. 정인우입니다. 가시죠. 자, 일단 볼게요. 25년 소방 간부 문제요. 일단은 행정법 통론,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자, 여기 신고 중에 뭐 수리 의무 있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기본적인 얘기 해야죠. 사인의 공법행위. 요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자, 일단은 사인이니까 사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 요거 하나만 정도, 테마 하나 정도. 그래서 사인의 능력에 민법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죠. 왜? 행정법은 국가 행정주체가 하는 법의 근거법이다 보니까 사인의 능력 규정에 관한 일반 규정이 행정기본법이든 어디든 행정기본법에도 아직 없어요. 기본법에도 일반적으로 민법을 준용해라, 민법을 준용해라, 준용한다, 이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민법 준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글씨가 좀 안 좋네요. 자, 민법을 준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배울 필요는 없고요. 자, 비진이 의사표시 요게 민법 107조. 자, 민법 107조랑 이렇게 돼 있는데 요 107조랑 요게 돼 있죠. 표시는 자, 표시를 하면 이거 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단서에 자, 다만 이 표시가 비진이 의사표시로서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진위와 표시된 의사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상대방이 이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표시는 무효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위대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원칙. 상대방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표시대로 표시됐는데, 이게 진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진위 의사표시와 표시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표시대로 간다. 다만 진위와 표시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진위를 알았더라면, 어차피 거래계에서 사법관계에서는 곽하고 을 두 사람만의 관계니까 두 사람이 진위가 A라고 생각하고 표시는 B라고 했어. 근데 어차피 진위를 알았다면 진위로 가는 거죠. 표시가 이 B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이건 B라고 원래부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합치가 없는 거지. 여기는 합치가 없고 여기는 합치가 있으니까 A로 보는 게 맞죠. 진위대로 가는 게 맞죠. 하지만 공법관계는 많은 사람이 이익과 관계돼 있으니까, 아니 너희 둘이 그렇게 알았다, 알 수 있었다 해도 제3자 피해를 어떻게 막냐.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상대방이 알았든지 말았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표시대로 가라. 진위대로 간다. 요거 표시와 진위 갈 때 알았거나 해서 표시는 무효하고 진위대로 가세요. 요거 공익에서는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공법관계에서는 공법상에는 요거는 준용 안 해요. 단서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법관계야 알았거나 알 수 있대. 글로 가야죠. 그냥 공법상 선의 제3자 거래계의 안전성 또는 공익, 요걸 우선 하다 보니까 단서를 준용하네요. 요걸 안 쓰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안 쓰는 거지. 요걸 그냥 오로지 표시대로만 효과 발생한다. 그래갖고 뭐 사직원 제출했는데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래도 상대방이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표시대로만. 그래갖고 사직원을 수리하기 전까지는 철회를 할 수 있지만, 수리되고 그다음에 면직 처분이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단강 건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인의 공법에 이런 요건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신청, 신고 두 개 하는 거죠. 자, 신청하면 허가 받아야 돼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그래서 사인이 신청하면 사인이 공법상 행위로서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러면 대부분 신청은 수익적 행위를 대상으로 신청하겠죠. 영업허가 같은 거, 건축허가 같은 거, 침입적인 걸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정청은 법률대로 허가를 해주죠. 그래서 허가시법과 신청시법이 다를 때는 허가시법을 기준으로 한다. 뭐 행정기본법 이런 것들도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뭐가 된다? 자연적 자유가 회복되고 영업의 자유가 회복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익적이 되고. 그러니까 행정청의 고려, 법률에 따른 재량, 뭐 기속이든 법률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어려워요. 결정이
현장이 없으면 영업을 못 하는 거죠. 건물을 못 짓는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신고만으로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행정청에 수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어렵게 됐는데 신고만으로 된다면 이게 뭐야? 규제 완화, 규제 완화. 맨날 TV에 나오죠. 국가는 갑자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먹거리를 늘려주겠다.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 그래서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규제가 완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완화된다는 건 시스템화되고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떤 신고? 적법한 신고. 알겠죠? 그러니까 법규상 조리상 신고 이런 것만 하면 되죠. 법규상 조리상 법에 맞는 신고만 조리는 아니고 법에 맞는 신고를 적법한 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어요. 그냥 신고서가 도달 청에 도달 그러면 행정청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효과 발생한다. 이걸 뭐라 한다? 행정절차법 40조에 있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대신 적법한 신고를 하셔야 돼. 행정청이 수리하든 거부하든 그건 아무런 법률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규제를 무조건 그러면 하다가 갑자기 규제를 팍 풀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다가 완전 풀어주고 잠깐 근데 궤도가 좀 필요하니까 여기서 단계를 하나 만든 거지. 덤블링 하고 수리 필요한 이렇게 신고라고. 그래서 나중에 신고로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수리 필요 없는 신고를 하겠다는 건 언젠가 풀어주겠다는 거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에는 수리 필요한 신고 얘는 기본법의 근거를 마련했고 따라서 얘는 신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신고 앤 수리까지 있어야죠. 그러면 수리가 돼야만 그래야 효과 발생하니까 수리는 처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만 적법한 신고뿐만 아니라 위법한 신고를 해도 일단은 수리가 있으면 효과 발생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보면 건축신고, 착공신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옛날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였어요. 지금은 규제가 완전히 풀어졌고요. 그다음에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관여가 필요 없는 거. 하지만 여기는 인허가 의제되는 신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학교 정화구역 안에 건축신고 이렇게. 그러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 왜? 이거 당장 풀어주긴 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나오면 뭐 수리무 있는 신고냐 수리무 없는 신고냐 또 조심해야 돼. 건축신고, 착공신고, 원격 평생 교육시설 설치 신고. 얘는 수리움 없는 신고. 근데도 불구하고 반려가 나오면 원래 아무런 법적 효과를 주면 안 되는데 처분이 아닌데 다만 장래 불안을 미연에 해소하려고 건축신고, 착공신고, 축조신고, 원격평생 교육시설 설치신고, 반려는 처분이다. 이건 외워야죠. 여기까지는 좋아. 오늘 문제에서 이제 제일 핵심 하이라이트. 물론 신고 사인의 공법에 하신 분 다 알죠. 지위, 승계, 신고 이거 아주 하이라이트. 이거 대부분요 영업의 법적 성질이 대부분 대물적이거나 또는 혼합적 영업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개인적 영업의 성질은 안 돼요. 개인적인 영업의 성질은 안 돼요. 이건 당연히. 그래서 지위승계신고는 영업의 법적 성질이 대물적이거나 혼합적일 때 이럴 때만 돼요.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 대물적인 거 개인적인 거,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거, 그건 안 돼. 아버지, 어머니 의사, 뭐 자녀분도 의사인 거요? 안 돼요. 공무원, 지위, 신분, 개인적인 건 안 됩니다. 그랬을 적에 양도인, 양수인. 그래서 이거 반드시 개별법이 있어야 돼.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근거 있어요. A법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A법률에 양도인이 양수인하고 무슨 사법상 계약을 유효한 계약을 먼저 해야 돼요. 계약을 하고 그럼 아직까지도 양도인이 영업자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여전히 행정청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행정청에 가서 양수인이 사법상 계약을 유효한 걸 전제로 가서 뭐 한다? 신고를 하는 거야. 지위 승계를 위한 신고.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뭐 하는 거야? 이 신고를 받고 심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리라는 말이 떨어지면 그러면 뭐가 된다? 처분이에요. 왜? 양도인의 허가는 소멸하고 양수인에게 마치 무슨 신규 허가가 주어지는 것 같은 두 가지 복귀적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양도인의 허가가 소멸하니까 침익적이잖아. 침익적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는 수익적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복귀적 효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양도인에게는 행정청은 수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사전에 행정절차법, 절차법상 사전 절차 거쳐야죠. 절차를 이거 준용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해야죠. 사전 통지 21조, 의견 청취 22조, 이거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사업법상 유효한 계약을 맺은 양수인은 뭐라 한다? 사실상 아직 신고해서 수리를 못 받았으니까 양수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가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위가 인정됩니다. 법상 지위가. 무슨 법상 지위가? 만약에 수리가 있기 전에 행정처이 영업 양도인의 영업자의 지위를 직권 취소했어요. 또는 철회했어요. 그러면 이 직권 취소 누가 싸운다? 양수인도 사실상 양수인이 됐으면 법적 지위가 있으니까 이걸로 양수인도 뭐 할 수 있다? 요 직권 취소를 직접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게 이제 법적 지위,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다니까요. 이거 예전에 웅진 플레이도시 체육시설업 요거 하면서 나왔던 판례, 아주 유명한 판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어찌됐든 사인의 공법의 신고에 관해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납세 문제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그 신고는 당연 무효이므로 취득세 신고? 여러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신고세라고 해서 신고를 믿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있고 너의 신고와 관계없이 일괄 부가세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부가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거는 신고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결정하는 거, 순서를 정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무효인지 아니 무효 사유인지 또는 취소 사유인지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죠. 무조건 하자가 있으면 무효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효 취소가 돼야만 또 부당이득이 되는 건 맞아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효됨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까 부당이득이 되는 건 맞지요. 하지만 이게 당연 무효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수리를 요하는 필요로 하는 신고. 이게 바로 행정기본법.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의사로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 수리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고 필증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거는 수리 의무 있는 신고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나 마찬가지예요. 신고 필증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둘 다 아닙니다. 맞는지 이거 여러 번 나왔었고. 세 번째, 지방세법의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양수자가 뭐예요? 양수자가 식품위생법, 공익 또는 공익기통이 높은 거, 공중위생 또는 식품위생 이 말 나오면 이거 공익성이 높아서 대물적이에요. 대물적 성질을 가졌으니까 지휘승계 된다니까요.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는 행정처의 처분은 양수자에게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수익적 효과, 양도인에게는 사라지는 침입적 효과, 종전의 영업자에게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입적 효과니까 절차법에 당사자에 해당하니까 사전통지, 의견청지 절차를 거쳐야죠. 3번도 틀렸네요. 4번. 자,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휘승계 신고에 수리가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증송으로 일단은 사법상 계약을 먼저 깨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그런 거예요. 협의 소위. 우회적인 절차 할 필요 없어요. 빠르게 가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만 올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받아주는데 이거 빨리 하라고 해서 그거 안 해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협의 소액이잖아요. 다른 절차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이게 협의 소액 맞아요.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쟁송,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게 협의 소액. 요 사건이잖아요. 5번째, 산림법상 채석 허가자의 지위가 양도, 양수된 경우 양도, 양수에 따른 명의 변경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행정처의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처분에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석 아니죠. 양도인의 취소를 양수인에 가서 소송할 수 있는 법상 이익이 있다니까요. 오늘 정답 2번 보이시나요? 어려운 판례들 주겠는데 정리 잘하세요. 이거 정말 좋은 문제 같아요. 자, 오늘도 정인영과 함께 하셨죠? 그럼 내일도 모레도 같이 가요.